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호원순의 세상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더운 여름 성화 염천을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우리끼리지만 너무 상투적인 인사 말고 좀 진지하게 정말 덥습니다. 지금 거리가 한증막 같아서. 네, 정말 더웠죠. 혹시 데프리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이 대구를 갔더니 거기가 자기 고향 아프리카 대륙보다 더 덥더라. 그래서 데프리카. 예, 정확하게 저번에 최고 기록한 40.3도 네. 올라간 게 그 광복절 때 제가 거기 지방에 가 있다 왔는데 제 본가가 바로 거기입니다. 경북 경산의 하양이라는 40.3도. 네. 그 다음날 영천이 제일 덥다는데 영천은 네. 그 다음날 영천 은혜사로 또 제가 다녀왔고 그래 덥더군요. 알고 가신 건 아닌데. 아니 몰랐습니다. 네. 자, 오늘 들려주실 말씀은? 이 더위에 사실은 그 점에 지난 광복절 며칠 지났습니다만 광복절 때 대통령 이야기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노동계획의 역사를 강조하더라고요. 네. 제가 보고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지금은 노동계획이 작년부터 그렇게 했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노동개혁의 중요성 왜 뭐 하고 있고 합의된 거 몇 번 했습니다만 지금은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할 때가 아니라 노동개혁을 1년 작년부터 4대 개혁으로 했으니까 이러이러하게 했고 이러이러하게 못했고 이러이러한 난관에 부딪혀 있다라고 오히려 못한 거를 좀 사과 내지는 아니 국회에 마지막으로 촉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노동개혁이 이렇게 중요하고 역설을 하고 있으니 제가 참 답답해서 실행은 안 되고 있다. 지금 뭐가 됐습니까 노동개혁?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국회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다. 저는 이런 표현을 했죠.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노동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만. 예, 그렇게 가면은 옛날에 이인재 씨, 그 YS가 기용한 사람이 이인재 노동부 장관이고 뭐 온갖 거 다 했습니다만은 그 연원으로 가면 끝도 없고요. 작년에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한 4대 개혁,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거기 본질은 그겁니다. 노동시장의 그 유연성, 즉 해고도 좀 더 쉽게 하고 그러므로 채용도 좀 더 많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하자는 그게 본질인데 그까지는 못 가고요. 그 외에 뭐 지금 노동개혁이 필요한 게 노동그룹의 정규직 대기업에 그 갖는 기득권이 너무나 강하고 공고하니까. 그렇죠. 네. 그 지금 어떤 면에서는 고용을 하면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쉽게 고용하기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지금 겁니다. 채용이 안 되는 거는 해고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채용과 해고가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 안 가거든요. 우리 고약하기 전에 우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계층의 그 계급이라 할까요? 그 안에 계층이 인도의 카스트하고 꼭 닮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자, 4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 정규직이 있습니다. 최상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있고요. 네 번째,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 4개가 마치 인도의 카스트처럼 돼 있고 1500년 전에 신라시대 골품제도 비슷하다 저는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첫째 한번 볼까요? 대기업 정규직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제 노조를 잡고 있는 한국노총, 민노총, 민노총, 한노총을 휘어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0%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노조 조직률이 10.6%니까 11% 전후에서 왔다 갔다 10에서 했으니까. 11. 반올림하면 11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노조 조직률이 10.6이니까. 근데 대개 봐서 러프하게 봐서 10%로 보면 됩니다. 이들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의 비정규직 저희는 한경은 좀 중소기업으로 하니까 어쨌든 대기업의 비정규직의 임금은 이들을 100 기준할 때 62입니다. 62. 그러니까 같은 노동을 하는데 임금에선 차이가 나는. 노동은 같은 노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대목이 있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처럼 그 라인에 돌릴 때는 동일노동, 동일노동이면 적용이 되지만 아마 대기업과 이래서 노동 자체를 똑같다고 말하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선 임금만 보죠. 왜냐하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숙련도도 다르고 하니까. 다르고 생산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쨌든 그건 보면 대기업 10%를 차지하는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임금이 60여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차지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2% 정도입니다. 2%. 그만큼 대기업에서는 정규직하고 많이 됐다는 얘기죠. 반면에 중소기업의 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여기가 많습니다. 여기는
52. 임금을 되면 52가 되는 겁니다. 네. 52. 그런데 여기 수적으로는 57%를 차지합니다. 아, 제일 수적으로 절반이 넘죠. 네. 제일 많은 57% 근로자가 중소기업의 정규직인데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52가 되는 네. 겁니다.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여기 되면 임금은 또 더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임금은 35가 되는 겁니다. 35, 100 기준일 때 한 3분의 1죠. 3분의 1이죠. 네. 여기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임금이 대략 퍼센트로 한 30% 정도면 30%. 요게 이제 저 정부가 94년도에 사실은 통계낸 제 자료를 인용한 거고요. 네. 94년 통계를 하지만 작년 그래서 오래 안 됐습니다. 요거를 실제로 모 대기업의 케이스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네. 이제 대기업에 이제 가면은 이제 대기업 있고 1차 협력업체가 있고 2차 협력업체 있으니까 6개 카테고리가 나올 겁니다. 잘 봤습니다. 뭐 자동차 회사를 봤더니 95년도 노동연구원이 한 자료를 제가 재인용해 드리는 겁니다. 원청 대기업 여기에 평균 임금이 연봉 9,500만 원. 네. 9,5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기업에 들어오는 사내 하도급 있죠. 그 회사에서 그렇죠. 하도급 받는. 네. 여기는 절반 조금 넘네요.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대기업 원래 원청이 대기업 원청이 9,500만 원. 그다음 하청이 5천만 원. 네. 근데 여기 1차 협력체. 1차 협력업체는 우리가 말하는 중견기업 이런 게 많습니다. 1차 벤더라고 네, 1차 하는, 벤더. 네. 뭐 예를 들어 전에 강호갑 씨가 하는 뭐 그런 것도 현대자동차 1차 벤더고 중견기업 회장도. 네. 그런데 여기로 갔더니 1차 직원은 4,700만 원. 네. 그런데 1차 협력업체도 또 하청 사내 하청 네. 받는 사람 지금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네. 뚝 떨어지죠. 그다음 2차 벤더로 가봅시다. 1차에 또 납품하는 2차 네.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는 이제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 될 겁니다. 네. 대부분. 여기는 임금이 2,800만 원 정규직. 네. 여기에 또다시 하청업체로 들어오는 기업, 뭐 비정규직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여기는 2,200만 원. 그러니까 9,700만 원, 5천만 원. 그다음에 1차 밴드로 오면은 4,700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2,800만 원, 2,200만 원. 뚝 떨어지니까 이거야말로 그 설국열차 저 앞칸하고 뒷칸하고 그렇게 되고, 아마도 제가 요 통계를 직접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그 핸들 이걸 운수업에 해도 네. 예를 들어 코레일이나 이런 데가 그 연봉하고 그다음에 뭐 메트로 같은 지하철 이런 데 하고 거쳐서 버스 뭐 마을버스 네. 택시로 내려갈수록 이 임금구조가 뚝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또 많은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자라는 구호는 나오지만 실제로 많은 노조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계급 구조를 뭐랄까 뜯어내야 되는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데 동일 노동이라는 이제 임금 자체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임금 자체는 생산성으로 기반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네. 생산성이 높은 연구직이라든가 뭐 대학 교수 지식이라든가 아주 고도의 의사가 임금을 많이 받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네. 생산성이 높은 거죠. 또 같은 생산직이라도 1시간에 자동차 5대 만드는 사람과 1시간에 자동차 3대 만드는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을 수는 그럼요. 없죠.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게 이제 똑같은 제품을 낼 때는 더 많이 생산하고 네. 또 같이 나올 때는 더 작은 재료를 쓰게 원료를 쓰게 하고 또 아니면은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생산성에 관한 네. 문제죠. 또 하나 임금은 우리가 함부로 또 이야기 못할 수 있는 게 단순 비교나 평가 어려운 게 임금은 경영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네.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서 예를 들어 고용주 사장이다 뭐 기관장이 돼도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자치적으로 계약하면 그걸로 끝이고 그게 존중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하나의 계급적 질서가 돼가지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깨지고 있고 또 심지어 저기 보면 어떤 자동차 회사나 이런 데 가면은 정규직 중심으로 일거리를 다 잡고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뭐 나눠준다 할까요? 뭐라고 적절한 표현인데 일거리를 전횡하는 그런 구조도 있고 또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지금 바로 현재 대한민국처럼 일자리 창출 전쟁까지 벌어지는데 일자리 쇠퇴까지 뭐가 네. 된다. 이렇다면은 이런 잘못된 노동 질서나 노동 그 계급은 국가적 계획 과제가 돼야 된다. 노동기 안에 신분제도가 있다 이런 그렇죠. 주장이죠.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신분으로 고착화되고 임금으로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 제가 본 그거 있다는 우리 사회에 이제 양극화, 뭐 소득의 양극화 또 자본 여러 가지로 이제 양극화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본의 양극화, 자본의 그러니까 여유 자본이 어쨌든 더 격차를 벌이고 지금 저금리가 그런 걸 고착화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일부 학자들은 노동소득의 양극화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계층적으로는 그 맞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자료가 연구가 더 돼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모순이 있고 하나의 인도의 카스트처럼 골품제처럼 보십시오. 대기업 정규직의 연봉 9천만 원, 1억 가까이 9,700만 원 정도 되고 그게 평균 연봉인 거죠. 평균 그 직장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 정도면은 뭐 진골이죠.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생산성에 받침되는 대로 안 가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질서가 어떻게 구축되냐 하면은 우리의 그 노동법이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만 해도 1953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60년 된 법이거든요. 그럼 시대상을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 개정은 돼 있다지만은 과거 노동자와 사장 이런 식의 사용자 측을 봤을 때 노동자는 무조건 약자라는 시대에서 지금은 완전히 변한 겁니다. 잘 조직된 노동조합을 내세운 데는요. 그 자체로 뭐 전행하자는 회사의 뭐 경영까지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그럼요. 있죠. 정치적으로 밖에 연결해서 국회와 지자체 연결돼 있고 회사 안에서도 뭐 일감 심지어 일자리 배치 모든 걸 노조에 받아라 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환경이 변했고 또 그렇게 된 데는 우리 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파업권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파업을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는데 파업 현장에서 장악하고 파업해 버리잖아요. 그거는 그 사측의 재산권의 점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파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관행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관련 법들이 굉장히 노조가 약자일 때 정말 약자일 때 만들어진 그 법이고 그 개념이 변하지 않은 채 아직도 노조 대기업 노조는 아닌데도 물론 이제 비정규직 아니면 비정규직 노조도 못 만들지만 중소기업 가면 조그만데 약자도 많지만 제가 말하는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노총 한국노총은 절대 약자가 아닌데 오래된 그 법규에서 그들이 뭐랄까 정치를 했다 그럴까요? 얻어간 게 그게 결국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 아닌가? 그게 순수합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게 뭔가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출발점에서 그동안 아까 YS 때부터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무수한 개혁 논의가 하다가 또 뭐 DJ 노무현 정부 때는 또 그게 석 죽어들었다가 어쩌다가 해서 작년에 노동개혁으로 왔는데 제대로 길을 못하고 우리 그 작년에 정부 안 가지고 왜 한국노총까지 들어갔다가 합의한 거 가지고 우리 해설도 하고 평가도 해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이제 한국노총이 그거를 이제 파기했죠. 파기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좀 곁으로 세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한국노총에서 작년에는 4.13 총선 때 비례대표 전국 걸 봤는데 한국노총 간부 출신이 5명인가? 6명인가? 하여튼 그거를 비례대표 하겠다 원서를 냈습니다. 그죠?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제 친박, 비박 이런 것만 따졌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당신을 받아줘서 비례대표를 할 텐데 당신은 노동개혁을 해서 뭘 할지를 한번 물었어야 됐다. 그죠? 한번 물어가지고 할 거를 하고 이건 뭐 돈 받고 차떼기로 당 헌금 몇 억 낼래 공천 주겠다. 이거는 명백하게 위법이지만 그 노동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과제인데 할 수 있는지 뭔지 물어본다는 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해볼 만한 일인데 그거 안 물었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게 있고 뭐 지역구도 그냥 좋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년에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쳤고 그 정부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노동계만 탓하기 앞서 정부도 전략이 좀 없었다 또는 좀 덤벙댔다 또는 노조와 부딪힐 용기가 부족했다 저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에 줄 수 있는 당근책 이를테면 뭐 고용보험을 실업 때 고용보험을 더 적용한다든지 실업센터를 한다든가 실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거는 많이 냈는데 실질적으로 개혁이라고 할 만한 그걸 뭐 빼고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노동개혁법안 봐도 뭐 파견법 빼고 뭐 빼고 해서 간 게 지금 허지부지 돼버렸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근데 노동법의 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습니다. 무조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라. 법으로 보장한다. 이게 본질적으로 맞는 얘기냐?
뭐 물론 저도 피고용인 상태이기도 네. 하고 뭐 장 박사님은 아니겠지만 이게 불안하지만 어쨌든 고용 자영업자죠. 예. 이게 어쨌든 이게 유연성이 있어야 신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평가도 못 하게 되잖아요. 네. 어떤 자동차 회사 1년에 2대만 팔면 저걸 못 한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영업사원 뭐 해고를 못 시킨다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신규를 못 뽑는 거고 또 그러고 이제 그건 너무 오로지 비관적으로 겉만 먹을 필요는 없는 게 예를 들어 미국 같은데 해고의 자유가 있죠. 네. 그렇다고 그 회사의 자원인데 바로 그렇게 함부로 자르지 자르지 않습니다. 못하죠. 그러다 회사가 망하게 해요. 다 그게 어떤 보이지 않는 룰이 생기고 하는 건데 그걸 법으로 강제하는 거냐 사회적 관행으로 가느냐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어쨌든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없다. 너무 경직돼 있다. 이러니까 우리는 신규 채용이 없고 일자리 가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판에 잘 안 된다고. 또 국제적으로 경쟁력 보더라도 한국에서 투자 유치도 어렵고 최근에 뭐 그거 보셨죠?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가 노동개혁 한다 네. 해가지고 아주 뭐 파업 자체를 못하게도 막 해버렸고요.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과를 지금 내서 좀 유럽의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유럽 내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다 그러고요. GM도 그리로 간다 하고 또 저 뭐니까 폭스바겐 그룹도 그리로 간다 하는 게 전부 다 노동개혁을 해놓으니까 그거를 좀 뭐랄까 투자자 입장에 평가하고 쉽게 뭐 채용과 해고를 좀 수월하게 간다. 문제는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이 모순이 누적돼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식으로 봐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그 연금 개혁 때 공공 개혁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법에도 5년마다 공무원 그 공공 개혁에 필요한 공무원 연금 네. 그 회계를 추계하게 법에 나와 있을 뿐더러 예를 들어 작년에 했는데 원래 또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한 번 해도 좀 제대로 그렇죠. 해도 네. 물론 한 번 한다고 계획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하면 몇 년은 가야 또 새로운 걸 보강하고 할 텐데 그렇습니다. 노동개혁 한다고 찔끔 뭐 문의만 표시만 해놓고 또 내년에 또 한다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그건 놀 장난이죠. 한번 해놓고 그런데 세팅되는 거 봐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네. 하는 둥 마는 둥 이러니까 작년에 공무원 연금 계획이 됐냐 안 됐냐 비판할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번 하면 이게 최소한 그 연금 추계만 해도 5년 단위로 가는 네. 건데 이렇게 어설프게 손대 놓으면 다음에 손을 못 대게끔 자꾸 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노동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막 이러니까 대통령 그 발언도 그렇고 저번에 고용부 장관이 나와서 곳곳에서 하는 얘기도 보면은 난 정말 저게 고용부 장관이 책임 있는 소리를 하는 건지 한탄하는 건지 난 안타까울 때 너무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원순이 연구 네. 한국판 카스트 노동 4계급 문제 짚어봤습니다. 잘못하면은 정부가 노동계획 잘못한 처절한 반성문을 써야 될 때가 다가오고 그것도 계산서 포함한 네, 반성문. 그럴 사회적 계산서 그럴 상황이 돼간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